자, 오늘 배울 내용은 쉬 테스트, 똥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 테스트는 쉬시라는 얘기가, 어, 그, 똥이라는, 직역하면 똥이에요. 예, 똥인데, 쉽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쉬 테스트는 뭐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내는 테스트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쉬 테스트라는 건, 근데, 미국에서는 욕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욕할 때 불쉿 막 이런 거 소똥이에요. 불쉿 불쉿 뭐 홀리 쉿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 욕이에요. 여기에 젠장 막 이런 우리나라 뜻으로 직역 뭐 약간 의역하자면 젠장 막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아무튼 그런 건데 아무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내는 그런 어,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게 우리가 남자가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우리 남자들이 여자에게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들은요. 나를 이성으로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혹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걸 이성으로서 평가를 하게 돼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를, 이 남자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죠?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자로 만날지에 대한 가치 테스트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도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하는 쉬 테스트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잘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프로텍션 실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텍션 실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스테리 이론 중에 프로텍션 실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텍션 실드는 뭐 방어막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 미스테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미스테리는 남자인데 여자들에게 접근을 할 때 내가 이성으로서 내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성으로서 테스트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초반에 내가 이성으로서 호감을 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미스테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초반에 내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즉시 이성으로서 내가 마음에 든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가드를 올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스테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상대방 이성에게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때부터 이렇게 가드를 올리기 시작한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게임을 진행하기 매우 어려워지잖아. 그죠? 매우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부터 우리 미스테리가 접근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상대방에게 자격 박탈을 합니다. 예. 자격 박탈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성으로 느끼지 않아. 너는 꼬맥이야. 아니면 너랑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접근을 하고 스리슬쩍 매력 어필도 하고 레포도 쌓아서 잠자리를 가지는 방식으로 이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방식으로는 원나잇은 될지 모르겠지만, 예, 장기 연애로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장기 연애로는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관심이 있어도 관심이 없는 척 연습을 하고 연기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남들이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이 완벽한 연기가 되면 될수록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숨겨야 된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돼요. 예. 자기의 솔직한 마음이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게임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연마하면 연마를 할수록 평생 가면을 쓴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그 숙명에 맞닥뜨리게 돼요. 예. 예. 그래서 가면을 쓴 연애 이거 해보시면 아는데 여러분들이 안 해보셨으니까 제가 미리 해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살아오면서 만났던 작업남들의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간접 교훈 삼아서 이렇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간 근데 어떻게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테스트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바로 C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이성으로 1대1로 만나거나 뭐 2대1로 만나거나 3대1로 만나더라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C 테스트를 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로서 테스트를 하는 어떤 그 기제를 날리겠어요. 이성으로서 마음에 들고 호감이 들었을 때 C 테스트를 날리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남자분들이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C 테스트성 발언을 한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일단 나에게 어떤 큰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뭔가 나를 당황시킬 만한 어떤 질문을 한다라고도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 여자들이 겪을 일은 많이 없는데 사실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C 테스트를 날리는 남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는 하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이런 C 테스트를 많이 날려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기분 좋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거 갖다가 어떻게 돼? 나 완전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C 테스트를 날리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상대방 남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해 내야 된다라는 건 걔를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테스트를 한다라는 것도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그래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녀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내가 좋아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C 테스트를 날리게 되는데 테스트를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행동하는지,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솔직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일관된 행동을 하는지,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를 보는 그런 프레임적인 테스트가 되게 큽니다. 예. 세 번째가 여자를 두려워하고 나약하지는 않는지, 예, 혹은 긴장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잔데 남자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어. 근데 질문을 듣고서는 남자 동공이 막 흔들리고 막 긴장하고 땀을 흘리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면요, 그 남자를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허풍이나 허세를 떠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탈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탈락시킬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이게 아무튼 설명하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갖다가 설명하면 되게 긴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를 갖다가 연구하는 학자 중에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부족 사회에 살았다 이거예요. 부족 사회에서는 추장이 여러 여자를 거느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두머리 유전자가 많은 암컷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원래 우리나라 예전에는 우리가 일부 일처제가 된 지는 진짜 얼마 안 됐고, 예전에는 한 강한 DNA를 가진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입장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려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이 우월한 유전자가 아닌 남자가 나에게 접근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우월한 유전자가 아닌 남자가 나에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남자들은 내가 우월한 유전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추장인 것처럼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나는 되게 센 사람이야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쉽게 얘기하면 암컷들에게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이걸 근데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보냐면 사실 그 사람이 돈이 많거나
뭐 육체적으로 뭐 근육질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여자들이 가려낼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월한 유전자라는 건 근육질의 남자도 아니고 잘생긴 남자도 아니고 사실은 그걸 구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애초에 타고나는 우성 유전자를 갖다가 구별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상대방에게 어떤 당황스러운 질문을 해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이걸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얘가 이 남자가 이 DNA가 나약한 유전자면요, 나의 그런 질문을 감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진화 심리학자들이 생각을 하는 것들인데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되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지금은 이 부족 사회가 아니지만 그 DNA, 여러분들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남아있는 그런 DNA 유전자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떤 기제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남자들은 여자들을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어떤 행동을 합니까? 대부분 외모만 보고, 예, 쫓아다녀요. 예, 남자들의 행동은 외모를 보면 끌리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왜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남자들은 사실 DNA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베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내 DNA를 담을 유전자 그릇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요, 동물학적으로, 예, 유전자적으로만 보면은 남자들은 DNA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그 DNA를 담을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베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어 어떤 그릇에 내가 담을 거는 내가 어떤 욕구가 타오를 만한 여자면은 충분해요. 예. 어떤 자격을, 여자들은 그때 옛날 그 뭐라고 해요, 부족 사회에서는 그걸 가려낼 필요가 없어요. 예. 내 욕구가 타오르고 내가 욕정이 타오를 만한 여자면은 충분해요. 예. 더 이상 그 여자를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때 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 내 자식만 잘 낳아주면 되지, 그게 별로 그 큰 의미를 가지진 않았어요. 예. 여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자들이 그냥 얼굴만 예쁘고 좀 예쁘다 싶으면 쫓아다니고 있죠. 예. 예. 얼굴만 좀 예쁘다고 생각하면 쫓아다니죠. 그죠? 예.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전자적으로, 진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요즘 사회가 좀 세상이 변해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예. 아무튼간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테스트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 여자를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유전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강의는 진행을 해나갈게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판단할 때는 얘가 일관된 행동 프레임을 보이는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나의 베슬 안에 이 유전자를 담으려고 노력하는지 아닌지를 가려내야 돼요. 예. 적어도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되면 나의 이 베슬 안에 이상한 유전자를 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요, 내가 진짜 우월한 유전자를 만나서 그 유전자, 내 베슬 안에 우월한 유전자를 담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분의 문제거든요. 예. 기분의 문제예요. 남자들은요, 어찌 됐던 간에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기만 하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남자들한테 물어보시면 이걸 부정하기가 힘들어요. 예. 남자들은 사실 다른 많은 유전자를 퍼뜨리는 걸 진짜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히 뭐 바람 핀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진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본능적으로 그런 심리가 남아 있어요. 자기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많은 유전자를 갖다가 퍼뜨릴 수 있다라는 걸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서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거든요. 왜? 예전에 부족 사회에서는 내가 서열이 높아지면은 내가 더 많은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것만 되면 사실은 여자들을 선택해서 만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진짜 얼마 안 된 일입니다. 예. 이거 우리 100년 전 조선시대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였잖아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래요. 예.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이 여러 명의 첩을 부리고 뭐 그 있잖아요. 그래서 서얼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서얼제도. 예. 서자, 얼자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뭐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서얼제도라는 게 있어요. 서자 양반의 아들을 갖다가 서자라고 하고 얼자라고 하는데 예. 서자는 이제 내 첩의 아내, 얼자는 그 서자는 뭐라고 했지? 내가 뭐라고 했지? 그 평민의 아내를 그러니까 내가 양반인데 평민의 아내를 받은 거야 첩으로. 그래서 그 평민의 아내가 낳은 아들을 갖다 서자라고 하나? 그리고 얼자는 천민을 받아서 내가 그 자식을 낳으면 얼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서얼제도라는 거 있었습니다. 예. 이게 1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100년도 채 안 됐던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예. 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거는 예. 예, 문명이 굉장히 빨리 발달했죠. 생각보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문명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이런 약간 문화 충격을 걷는 거야 이 인간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꿀씨닝님. 그래서 그런데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많은 여자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자기 처지가 안 돼서일 거예요. 예,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지 DNA를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걸 선호를 하죠. 자기 상황이 되면. 예. 그죠? 주한스님 얘기하잖아요. 나는 결혼을 하고 싶어서 죽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하시는 그 어떤 질문들을 보면요, 대부분 당황스럽게 만드는 모든 질문들이 쉬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쉬 테스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제가 방송에서도 아까 전에 상담 시간에서도 이야기 해드렸지만 여자들은 어때요? 항상 이런 쉬 테스트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 남자가 어떤 우월한 유전자인지를 갖다가 확인하려는 행동을 해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죠. 내가 계속 체크를 해야지 아,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크를 안 하는 순간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사람을 체크할 필요가 없을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 남자가 정말 괜찮아가지고 이 남자가 정말 괜찮아져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런 불만을 갖다가 표시를 안 해도 될 만한 상황이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프레임이 확고해지면은 여자분들이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프레임이 확고한 사람들에게는 쉬 테스트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너무 프레임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매력이 없다라는 남자로 확실하게 판정을 했을 땐 쉬 테스트를 날리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날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건데 매력이 너무 없으면은 그 다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테스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냥 관심을 안 가져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쉬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여자분들 뭐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쉬 테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여자분들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나오는 대부분 질문들이 뭐냐면 처음 여러분들이 어떤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나올 수 있는 호감을 가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던가 아니면은 오빠 바람둥이 아니에요? 오빠 선수죠. 뭐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꼬셨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죠? 아니면은 오빠 클럽 나이트 같은데 자주 다녀요? 완전 잘 놀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여자분들이 초반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예. 그죠? 예.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져. 예, 그러냐면 이제 이 여자분들이 여러 가지적으로 이런 질문을 아주 제가 이렇게 써놓은 정도면요. 되게 보편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남자들은 이럴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 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그쵸. 떠보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이 과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그래 오빠 뭐 예를 들어서 오빠 바람둥이 아니에요? 선수 아니에요? 그러면 오빠 그럼 아 나 그래?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오빠가 몇 명 만났는지 한번 세볼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아유 야 못 쓰겠는데 한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한 1024명 중 24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너가 1025명 중에 2명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얘기하면은 아 오빠 왜 그런 얘기하냐고 막 이러면서 나를 막 괴롭힐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넌 잘 못 믿잖아. 내가 어차피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넌 얘기 안 뭐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래 믿는데 그때서야. 그러면 그때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요. 아 너는 아 그게 중요하겠어 솔직하게. 내가 선수가 안 선수가 중요하겠어. 너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나에 대해서. 나 만나보고 결정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진짜 여자 안 만나봤다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도 돼요. 아니면 저는 여자를 많이 만나봤으니까 많이 만나봤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아 진짜 그렇게 뭐 여자 많이 만나보고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일단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과장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아 오빠 클럽 나이트 되게 자주 다니죠? 그러면 그럼 내가 얼마나 자주 다니는데 거기서 살아 오빠 클럽에서 텐트 치고 살잖아 내가. 그래서 야 나중에 그 강남에 그 클럽 가보면 텐트 쳐 있거든. 그게 안에 들어와. 내가 그 집 주인이니까 허락 받고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오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면 아 어차피 내가 뭐 간다고 해도 뭐 안 간다 안 간다 얘기해도 모르잖아. 너 어차피 못 믿잖아.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그거 내가 안 간다고 얘기하면 믿을 거야? 그러면은 아 믿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예. 미르코님 되게 익숙하세요. 그랬는데. 예. 그리고 아유 또 이렇게 꾸슈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반하셔가지고 어떡해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됩니다. 예. 반말로 해드려요. 아무튼 이렇게 과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무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는 그냥 대응을 안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빠 뭐 바람둥이 아니에요? 뭐 선수예요? 그러면 그래? 뭐 글쎄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돼요. 예. 그러니까 글쎄 모르겠는데 선수냐고? 글쎄 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 얘기하면 그냥 그러면은 대답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약자 이걸 갖다가 베타라고 하는데 유전자 중에 나약한 유전자를 베타라고 하거든요. 이걸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는데 베타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상대방의 질문에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월한 유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글쎄 대답을 해야 되나? 대답을 꼭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다기보다는 그게 크게 대답을 해줘야 될 만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베타 나약한 유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일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일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대응을 해주면은 만족시키는 줄 알아요. 근데 봐봐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 스노우 제이님이나 꿀슈닝님들은 뭐 이렇게 대응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 해줬다면 여러분들의 버릇이 점점 더 나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불만이 쌓여갔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뭔가를 내가 표출하는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예. 그거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건 버릇이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예. 나를 성격이 나쁜 여자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여자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뭐 약간 정신이 나가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이게 프로그래밍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제공을 갖다가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데 이제 여자분들도 자기의 본능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해서 대응이 안 좋아졌을 수 있어요. 예. 기분이 안 좋아지고 뭐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로는 되물어보는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물어 보는 행동. 상대방에게 너는 어떤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오빠 바람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바람둥이일까? 너는 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너는 뭔데? 너는 바람둥이야? 선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니면 오빠 클럽 나이트 자주 다니죠? 그러면서 그래? 자주 다닐 것 같아? 뭐 난 잘 모르겠는데 너는 어떤데? 뭐 클럽 나이트 자주 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냥 역으로 말려드리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예. 한 대 치고 아무튼 그런 C테스트 대응법도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핵심은 여자들이 하는 그런 C테스트에 너무 남자들이 영향만 받지 않으면 돼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반대로 이제 좀 더 준비를 한 게 뭐냐면, 반대로 여자들에게 우리가 C테스트를 거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정심을 유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 원론적인 걸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우월한 유전자, 즉 알파 유전자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다라는 거죠. 이 여자애가 나에게 어떤 C테스트를 날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겠어요, 솔직하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족사회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추장이라고 생각해봐. 이 여자들이 하나씩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추장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베타 유전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를 속이고 온다라는 건 어떤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얘한테 걸리면 완전 죽거든요. 이 베타 유전자들이 몰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들에게 접근을 하는 행동은 추장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그걸 하다가 걸리면 이 부족에서 추방을 당해요. 예전에 추방을 당한다라는 건 곧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인간에겐 그런 유기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유기에 대한 공포를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런 식으로도 해석하거든요. 근데 아무튼간 베타 유전자들이 이거 접근을 했을 때 이 여자에게 어떻게든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면요, 여자분들이 미루코님에게 보내가지고 수업을 좀 듣게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이게 저한테 수업 듣게 하면 참 좋아요. 진짜 남자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좀 정신개조를 하고 가시면은 여자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 아무튼간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역으로 우리가 걸어버리는 C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날리는 C테스트도 되게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당일날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한 적 있어? 뭐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헌팅을 해서 만났다라던가 그랬을 때, 너 이렇게 당일날 만나서 누구랑 이렇게 논 적 있어? 그런 거는 이제 그 여자를 당황시키는 얘기겠죠. 당황시키게 되면 그 여자가 뭔가 둘러대는 행동을 하겠죠. 이런 것처럼 상대방을 둘러대게 하고 긴장시키는 거는 내가 우월한 유전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번호 줬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모임 같은 데서 만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너 번호 나한테만 준 거야? 그럼 왜 나한테만 번호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 이런 식으로 연락하다가 누군가 만난 적 있어? 그런 것도 여자들의 어떤 싸보이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를 건들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너 지금 날 충분히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그런 것도, 예. 이게 저도 난리라고 하는 건, 주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C테스트를 날리는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태님이나 꼬슈닝님,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들 만날 수도 없어요. 예, 실제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어도요,
초반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당황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여자분들이 대처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래? 뭐 그게 뭐 어쨌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기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막 대태님이나 이런 식으로 되게 발끈하죠. 그러면은 벌써 C테스트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C테스트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C테스트는 딴 게 아니라 이걸 사람들을 발끈하게 만들고, 그러면 나의 한계를 노출시킨다고 해요. 이거 이론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밖에 안 돼요. 아, 나는 이 정도의 도발이 걸려들고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자꾸 만회하려는 행동을 하거나 자꾸 내가 둘러대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그걸 이거 C테스트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고 계속 내가 얘기했지만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범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무던하게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반 초보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 왜? 이게 메타프레임이 안 잡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그것까지 그래서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Pass and Sometimes Weird라고 해서, 자, 뭐냐면 한 번은 그냥 지나가고, 예, 한 번은 상을 주는 거야. 예, 한 번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한 번은 상을 주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일일이 대응만 안 하면 돼요.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베타 유전자들이 하는 것처럼 일일이 대응을 하지만 않으면 돼. 그거 갖다가 매번 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찌질한 거예요. 예, 그게 베타 유전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어쩔 때는 대응해주고 어쩔 때는 대응 안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대응해주고 한 번은 대응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 때로는 대답을 안 하고 그냥 흘리기도 하고요. 그럼 뭐 글쎄 하고선 대답 안 하고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해버린다던가 이러기도 하지만, 한 번은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 예, 별거 아닌 것처럼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면, 상대방이, 이건 여자분들도 들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좋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나를 감격시키는 행동을 할 때, 나한테 되게 좋은,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오랜만에 나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사왔다. 그러면 나한테 굉장히 놀라잖아요. 놀라고 내가 엄청 당황을 하거나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원래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쫓아다니는 일은 내 세상에서는 원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의 행동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쫓아다니면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면은 여러분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행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좋은 행동을 하고 나한테 되게 맞장구도 잘 쳐주고 막 나의 대화에 잘 맞춰주는 행동을 한다던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너무 당황하거나 감격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예. 너무 좋아요. 뭐 그쪽 같은 남자 처음 봐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예. 당연히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물론 그렇죠. 예.